안녕하십니까. 우리 생명존중 강좌가 벌써 오늘로 이제 14주차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가 됐네요. 14주차 강의는 여러분들하고 요 자살 예방과 생명 윤리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30여 개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랍니다. 불명예인데 이것도 한두의 1위가 아니라 벌써 10수년간 지속해서 지금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불행스러운 이야기지만 오늘은 자살과 지금은 또 이제 자살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런 표현도 쓰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자살 예방과 생명윤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먼저 그럼 영상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3년째 1위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지만 앞으로 정부가 자살 예방 영상이 지금 안 됐네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잠깐만요. 이상해졌다. 왜 그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자, 그럼 영상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3년째 1위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지만 앞으로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그리고 우울증 치료의 문턱을 낮추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살은 개인의 잘못일까? 아니면 사회의 책임일까? 통계청이 내놓은 우리나라 자살률 추이입니다. 1990년대 이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998년 외환 위기와 2003년 하드 대란, 2009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높아져왔습니다. 더 골이 깊어진 사회 양극화와 노인 빈곤, 입시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 등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요인이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경쟁에 치이고 또 성과나 업적에 치이고 언제 또 현재 자리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더 나아가서 또 자살로 나아가게 될 거고요. 사회적 타살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핀란드가 장기적인 대책으로 25년 만에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였듯이 우리 정부도 사후 대책이 아닌 자살 예방 대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살률이 특히 높은 노인과 청소년 같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과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인 우울증 치료의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분들 같은 직접 돌봄 서비스 같은 데를 방문을 해서 이런 분들이 좀 직접 미리 발견하는 그런 서비스를 좀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계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저희가 마음건강 주치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주치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일반인보다 자살 시도율이 25배나 높은 자살 재시도자나 응급실에 실려온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현재 27개 종합병원에서 전국 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자살 문제에 전면적으로 나서게 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산입니다. 올해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85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4억 원 정도 줄었고 일본과 비교하면 30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려면 보건복지부는 물론 경찰청, 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의체가 필요한데 보건복지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자살 대책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범정부적 자살 예방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사입니다. 자, 새로운 정부는 바로 이 자살 예방 대책 어떻게 가지고 갈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셨던 자살률 OECD 국가 중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자살이라는 게 그럼 뭔지 한번 우리가 용어 정리를 갖다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스스로 끊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보통 이제 자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살이라는 표현 자체가 스스로자 죽일 살, 스스로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은 자살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이제 자살이나 자사 이런 표현보다는 고의적 자해 이런 표현을 갖다 씁니다. 예,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이러한 행위는 현실의 고통을 갖다가 중단하기 위한 의미, 그리고 또 현실의 문제들,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방안으로 시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살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갖다가 그 의미를 갖다 좀 살펴보면은 요게 이제 영어로는 자살을 suicid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여기서 su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보통 이제 의미하고요. side라고 하는 것은 캐도, 세도라고 하는 의미의 죽인다. 여러분들 왜 그 숲에 가면은 이제 건강에 좋은 피톤치드가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피톤치드도 영어식으로 읽으면 side예요. 무엇을 죽이다. 즉 나쁜 해충을 죽인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숲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이제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sid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고 suicide 그래서 스스로 즉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제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제 합성어인 것이죠. 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현실의 고통 또는 이제 이러한 그 현실 고통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이라든가 가난 또는 이제 실업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서는 부조리나 범죄, 사회구조의 불합리함 이런 것 같이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사회적인 문제까지 굉장히 그 자살 원인이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자살에 또 하나 덧붙여가지고 자살을 부추기는 그런 이제 요소가 사실은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위 이야기하는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함으로써 이것을 갖다 이제 매스컴들이 막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매스컴들이 보도하는 이러한 행위는 자기네들을 갖다가 홍보를 하고 알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행위인데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극적인 기사들 이런 것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리려고 하는 것을 옐로우 저널리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로 이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자살을 부추기는 그런 큰 요소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 유명인들이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언론에서 이제 상세하게 다루게 되면은 그 유명인, 그 연예인들하고 자기를 갖다 동일시해서 그런 이제 그것을 갖다 이제 모방을 해서 그래서 자살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덜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많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바로 이렇게 유명인의 자살 소식을 듣고서 그것을 갖다 모방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자살하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르테르 효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게이테가 쓴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그 용어로서 이렇게 베르테르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살률 추이 어떻게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갖다가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자살률 추이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 시대에도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변했겠죠. 여기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2020년에는 요거 2019년까지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는 통계인데요. 26.9명이었다가 2020년 코로나 시기에 25.7명으로 조금 줄은 듯이 보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추세를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연령 표준화 자살률
요 자살률이 100만 명당 또는 10만 명당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그냥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있고 그래요. 조금 이제 지표가 다르긴 하지만 비교를 할 때는 보통 이제 국가별로 비교를 할 때는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지수를 이용한 요쪽을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다르잖아요. 여기 보시면 2019년의 자료가 2018년의 자료가 26.6명인데 여긴 표준 인구당 하니까는 요 지표가 조금 달라지긴 한데요. 어쨌든 어느 쪽으로 보든 우리나라가 2017년에 리투아니아보다도 잠깐 떨어지는 듯 했는데 2018년에 다시 또 1위를 회복한 2019년, 2020년 지금 지속해서 마찬가지예요. 2020년에도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이제 표로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23.5명으로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불명예스러운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현실이에요. 자, 이러한 자살과 관련된 주요 통계를 또 다른 통계를 갖다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요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살률 추이예요.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급격하게 증가를 하거든요. 여기 97년도에 확 늘어났었죠. 저게 바로 IMF 시대예요. 그랬다가 그 이후에도 IMF를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국가적으로는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2008년, 2009년 때 거의 피크를 찍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해서 정부에서 목표는 어떻게 잡고 있냐. 올해가 2022년 아니에요. 아직 2022년이니까 뭐 내년이나 후년쯤 돼야 이제 통계가 나올 텐데 2022년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17명으로 통계를 갖다 지금 이제 그렇게 계획을 갖다 잡고 있어요. 총계적으로.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조금씩 지금 떨어지는 추세이기는 한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18년 또 2019년 이런 통계들이 2020년 최근의 통계도 23.5명 이런 추세로 가면 2022년 올해 통계로 잡았을 때 17명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도 좀 들기는 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 뭔가 진짜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을 이제 그런 이제 시기에 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망하는 원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자살률도 있을 테고 또 질병도 있을 테고 전체적인 사망 원인 중에서 자살률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는지 그 자료를 갖다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망 원인 순위의 추이 중에서는 1위는 압도적으로 암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암은 요즘에는 이제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악성 신생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질병으로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암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리고 2위가 심장질환, 그렇죠? 심장질환. 3위가 폐렴, 그리고 4위가 뇌혈관 질환. 근데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그 성인병, 그렇죠? 그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폐렴 같은 경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 폐렴이라고 표현을 안 하겠죠,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이제 사망으로 들어가겠죠. 그것이 압도적으로 이제 높아졌을 거라고요. 아직 통계가 정확하게 잡히진 않았지만. 그런데 보니까 5위가 전체적인 그런 이제 사망 원인 중에서 5위의 고의적 자해, 자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망 원인 중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비율을 갖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갖다 이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통계로 우리나라 연령별 사망 원인을 갖다가 이제 2020년까지의 통계를 갖다가 최근 거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고의적 자해예요. 고의적 자해가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년 이후에 거의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1위를 갖다가
사망 원인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은 고의적 자해, 자살에 의한 사망의 10대부터 40대. 거의 그러니까는 청소년을 포함한 청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가 1위에 1위. 압도적으로 있고. 그리고 40대, 50대까지도 이제 2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현재 자살률 추이라 할까? 사망 원인의 아주 주된 그런 이제 요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2020년까지의 그런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갖다가 낸 건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자,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젊은 청소년들, 청년기에 이렇게 자살률이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이제 현실인 것이죠. 자, 청소년기에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것은 이건 OECD 국가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거의 없는 예예요. 물론 과거 우리랑 비슷한 환경이었었던 일본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일본도 아까 잠깐 나왔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방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로 지금 많이 호전된 편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젊은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도 마찬가지 자료를 갖다 이제 찾아봤더니 여기에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아 또. 근데 중학생이 되든 고등학생이 되든 30%에 가까운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고 응답을 한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 이유 첫 번째가 학업 부담이라는 거예요. 성적 만능주의인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거의 40% 이상.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미래나 진로에 대한 불안감, 가족 간의 갈등,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러한 그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응답에서 나타난 이제 그런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갖다 이제 나타내는 것은 우울감 경험을 갖다가 한 그런 추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이렇게 높은 이제 추이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2019년보다 2020년이 조금은 줄어들어 것처럼 지금 이제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통계니까는 어떤 한 해 한 해를 갖다 비교한다 그래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추이를 갖다 이제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또 스트레스 인지율 같은 경우도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한 그런 이제 요소가 있는 거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의 순위 조금 전에 자살 극단적인 생각을 갖다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제 1위가 뭐였었냐면 공부였었단 말이야. 성적이었었단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청소년들 중고등학생의 경우 마찬가지로 이 성적, 공부에 대한 것이 제일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외모나 직업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 또 젊은 층, 청년기에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갖다 야기하고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특히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주요 이유들 여기에도 나타났지만 그것도 몇 년간의 추이를 갖다 이제 보니까는요. 이거 몇 년간 이제 추이예요. 추이를 보니까 압도적이에요. 학교 성적. 학교 성적이 1위.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이나 또는
미래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요소로는 이제 또래 문화, 선후배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2018년도에 펴낸 자살 예방 백서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이제 현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살의 주요 원인들,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다. 불명예스러운 1위다. 또 전체적으로 사망 원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망 원인을 갖다 살펴봤더니 청소년들의 젊은 층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원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살펴본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이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일까? 아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요 원인, 첫 번째,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지만 첫 번째가 바로 성공지상주의라는 거죠. 성적 지상주의인 것이죠. 또 그것을 갖다 성공지상주의를 갖다가 위해서 벌어지는 과도한 경쟁 등 여기에서 이제 오는 그런 이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특히 최근에 나타나는 청년 실업률의 증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인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중장년층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그 사회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의도치 않은, 예기치 않은 그런 이제 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요소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질병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나라의 자살의 주요 원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자, 그렇다면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해를 하고 끝냈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래요. 바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답니다. 이러한 고의적 자해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즉 자살을 갖다 하게 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제 신호를 갖다가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살에 관한 그런 이제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자살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나 단서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리고 감행을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10명 중 8명은 그들의 자살 의도에 대한 경고 신호를 주변으로, 주위 사람들 또는 주위의 그런 이제 지인들이라든가 이런데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신호들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를 하면 이런 그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갖다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살에 대해서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률을 증가시킨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또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주변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갖다 보냈을 때 그것을 들어주고 즉 직접 내놓고 자살과 자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하는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좋다라고 포용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고통,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들어주고 주변에서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공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자살을 갖다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감성을 갖고 주변에서 보살펴주고 마음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자살하는 사람들은 모두 심각한 우울증 환자이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동적인 그런 이제 자살이라는 것이 충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누적이 돼서 충동적으로 어떤 순간에 이제 감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정신병을 가졌다고 그랬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기에 고립감을 느끼고 그것이 누적이 되고 그래서 극심한 불행감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감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반드시 우울증 환자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자살에 관한 그런 어떤 이제 소위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하고 다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행동. 첫 번째는 구성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가정과 사회가 모든 문제 수용의 주체임을 갖다 인식을 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주기적인 대화. 결국 생명을 끊는 행위잖아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생명의 소중함,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갖다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또 해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감을 갖다가 이제 가질 수 있고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구성원의 이상행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첫 번째 이해와 관심만 가질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개입을 해서 그래서 개입을 한다는 것이 나쁜 방향의 개입이 아니라 좀 더 공감하고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 현황 및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클 때 또 이렇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IMF라든가 또는 뭐 리만 브로더스 사태, 뭐 금융 사태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면서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뭐 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자살률이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현상 및 문제에 대한 이해, 또 공감, 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떤 구성원이라든가 동료라든가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게 되면은 바로 전문가 또 그 기관과 상의를 해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해결할 그런 이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사소한 징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주변과 협력을 해서 예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갖다가 이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살을 갖다 줄이기 위한 본인이 한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구성원들이 구성원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해 행위, 고의적 자해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자살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그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언론들이 자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요거는 연구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이제 참고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국내 자살 보도에 자주 나타나는 내용적인 특징이 우리나라에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매스컴에 자살과 관련된 그런 이제 보도를 보면은 이렇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 갖다가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또 자살한 사람의 연령이라든가 성별, 혼인 상태, 거주 지역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또 자살자의 직업이 뭐고, 자살의 원인이 뭐고,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살을 했는지, 자살 방법, 장소, 시간, 그리고 유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자살 자주 발생하는 계절이 언제인지, 동반 자살을 했는지, 또 동반 자살을 했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또 자살을 해가지고 진짜 죽음에 이르렀는지, 너무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그렇게 이제 자살에 대한 그런 기사를 갖다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 수 있냐면, 아까도 베르테르 효과라는 표현을 갖다 이제 했었지만은 모방하는데 샘플이 되는 거예요. 샘플이 이게.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자살에 미치는 이제 영향을 갖다가 이제 보면은 자살 장소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기사 보도를 하게 되면은 잠재적으로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갖다 이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의 상황적인 상태, 입시 실패, 이혼, 사업 실패 등의 원인, 그리고 또 그거로 인한 어떤 이제 극단적 선택, 이런 것들을 보도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한 고통을 갖다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 자살 행동을 미화하거나 또는 자살한 사람들의 그 행위를 갖다 동정하는 그런 듯한 이제 보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방 자살을 갖다가 유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자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예요? 베르테르 효과라는 거예요. 언론에 의한 베르테르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연구 의뢰해서 이런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살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는 제일 먼저 뭐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언론의 그쵸? 보도 태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외국, 선진 외국에서는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와 관련된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just didn't know what to do now. I just forget it when you tell me I regret it. Let it be what it is, 'cause it's so easy to say. I really yesterday, what I know today, when my life is tomorrow. Well, let me show some way, do whatever it takes, 'cause the time goes by. I got one life, one life, one life, and I wanna live it. I got one life, one life, one life, and I wanna live it right. I got it beside me down. He said, "Some part time, my days are planned." He said, "No, right. So many times I still know what to do now. All I did is forget it when they tell me I regret it. Let it be what it is, 'cause it's too easy to say. If I knew yesterday, would I know today what I'd be tomorrow? Oh, let my soul find a way, do whatever it takes, 'cause the time goes by. I got one life, one life, and I wanna live it. I got one life, one life, one life, and I wanna live it right. They said I know you think you know what's right. 네, 이렇게 언론의 그 역할에 따라서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살률을 갖다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시간이 꽤 지나서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